2017년 탄핵 및 대선 전국, 어떤 한 네이버 블로거가 올린 글이 네티즌들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 주자 건강검진 필요. 샵 증상 체크. 문재인 치매설 레전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자마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갇혀있던 문트릭스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블로거의 문재인 치매설을 누가 봐도 타당했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었으며 누가 봐도 사실에 근거한 의혹제기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대한민국 제1정당, 2017년에는 여당의 위치까지 오른 종북 드루킹 민주작당이 보인 태도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한 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 이게 세금 처먹는 정당이 할 소리입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표현의 자유, 합리적 의심, 국민의 목소리 운운하던 자칭 타칭 진보정당이 보인 국민들에 대한 태도는 깡패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지금도 무슨 의혹만 제기되면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고 세금 먹는 정당이 하는 것이라고는 허위사실 운운하며 고소고발로 국민들 협박 입마루, 공익제보자 협박 입마루, 의혹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일단 무조건 법적 대응으로 입마루. 게다가 문재인 치매설로 결국 벌금형을 맞은 선량한 시민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했지만 최종 판결에서 받은 죄목은 후보자 비방죄. 문재인 치매설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방, 말 그대로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너 고소. 과연 문재인 치매설이 민주작당이 말하는 것처럼 허위사실, 가짜뉴스인지 제대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링을 해 정보를 찾아보면 수많은 언론사, 치매 관련 센터 등에서 이와 똑같은 항목, 비슷한 항목들이 수도 없이 확인됩니다. 문재인은 2017년 3월 10일 행목항을 찾아서 방명록을 썼을 때 날짜를 틀리게 적었고, 그 이전이 2016년 10월 2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찾았을 때도 10월을 11월로 써서 날짜를 틀리게 적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후인 2017년 6월 29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방문했을 때는 의도적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백악관 방명록에 우리나라 국호인 대한민국을 대한미국이라고 쓰며 언론의 표기 조작이다, 문재인은 치매다, 종북 좌좀들이 쓰는 한국의 미국 종속론에 근거한 대한미국을 표현한 것이다 등 여러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역시나 문재인의 실수. 이 항목 또한 치매 자가진단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재인은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 자신과 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같이 거론됐을 때 자신의 이름을 자기가 문재명이라고 부른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우리 이재명 시장이 정말 아주 시원하게 우리 민심에 다가가는 그런 사이다 같은 말씀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이재명 사이다, 그 다음에 문재명 고구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문재명이라고 말씀하신 건 알고 계신가요? 방금 문재명이라고 하신 건 그렇습니까? 2017년 4월 13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재명이라 부르고, 당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자를 유시민이라고 부르는 등 사람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유죄 받으면 사면 안 하겠다, 이 자리에서 입장 밝히실 수 있습니까? 이재명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멈춰들고 우리 유시민 후보님은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후보님은 문재인 낮잠에 관한 유명한 짤. 이 짤만 봐도 문재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남 눈치도 보지 않으며 참 낮잠을 좋아하고 잘 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치매와 낮잠의 관계 또한 수많은 언론 보도와 더 전문적인 의학 논문으로 충분히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화대와 민주당이 그렇게 비난하고 까대는 이명박근혜조차 문재인처럼 저렇게 대놓고 자는 것이 단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는데,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국내도 아니고 전 세계인이 다 지켜보는 국제적인 행사에서조차 대놓고 낮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预定会面时间到了，彭斯迟迟没现身，文在寅等到打瞌睡，双唇紧闭，眉头深锁，这一幕被在场的美国记者偷偷拍下来。中国媒体加上配乐，这画面看起来更逗趣。直到彭斯进场，文在寅才突然清醒。被媒体抓包的模样实在有够糗。其实彭斯迟到15分钟还不算太夸张。 이게 몇 억씩 세금 처먹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일 수가 있겠습니까?
식탐, 먹을 것을 좋아하지 않는 생물은 이 지구상에 단 한 개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식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고 비정상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정상적인 식탐은 요양원업소 치매 환자들에게서 보이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관찰자료 증거인데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의 국회의원 시절 식대 비용은 그 어떤 후보들과 비교해도 이게 사람이 쓴 식비 맞나 할 정도로 심한 지출인 것은 물론이고 세월호 사고 당시 좌빨들의 선동에 의해 진도 실내체육관 진료소에서 고작 라면 하나 먹었다고 황제 라면이니 사퇴하라니 하면서 결국 당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경질까지 되었는데 맨날 촛불 세월호 입에 달고 다니며 그 사건으로 대통령까지 된 문재인 본인은 정작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수십만 원의 삼도일식, 동해 한정식으로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아주 꾸준히 수십만 원어치 음식을 먹었네요. 이게 사람입니까? 치매에 관한 잘못된 속설이 뇌 기능이 퇴화하면 성욕도 같이 퇴화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해 통제력과 자제력을 잃고 성욕 과잉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성범죄 전문 민주당답게 그 대장 또한 수많은 이상 성욕 증상을 보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문재인 야동 트위터 사건, 네티즌 사이에서 해킹이니 실수니 갑론을박이 오고 가는데도 정작 문재양 본인과 민주당은 사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던지고 해명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트위터 계정주 문재양과 그 따까리 아이들 민주당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줄의 해명도 하지 않고 입만 쳐닫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은표, 고은, 안희정, 정봉주, 민병두 그리고 손석희까지 전부 진보, 민주당 쪽 사람들의 하루도 끊이질 않는 성추문 사건에 국민들은 문재인의 야동 트위터 사건을 미투 운동과 겹쳐보며 역시 끼리끼리 논다고 조소를 보내며 그들의 이중성에 다시 한번 분노를 합니다. 굳이 전문적인 연구 결과나 논문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뇌 기능이 제대로 작동 못하는 치매니까 당연히 일반 사람들의 뇌 지식 습득력이라든지 새로운 걸 잘 배우지 못한다는 것 누구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다리 타기. 이건 굳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그림만 봐도 어떻게 하는지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첫 번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앞서서 3명의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이 사다리 타기 한 것을 보고도 옆에서 진행자가 도와줘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박근혜를 수촉공제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정작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는 물론이고 그런데 정은이 만날 때는 대본이 없네요. 별 중요한 이야기가 오갈 것 같지도 않은 차범근과의 만남에서조차 혼자 대본을 들고 있는 문재인에 대해서는 입 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심지어 수많은 언론조차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좌편향되어 있고 얼마나 언론 장악이 심하게 되어 있는지 새삼 다시 느낍니다. 문 A4는 자기한테 맞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옷을 아주 심하게 껴입고 있다는 생각만 듭니다. 치매 환자들은 어떤 증상을 보이는가? 언어 장애가 더 진행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며 질문에 대하여 엉뚱한 대답을 하는 국문서답 양상을 보인다. 건양대학교 병원 신경과 질병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문재양은 이런 동문서답 양상을 보인 적이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치매설이 제기됐을 무렵이 2017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열린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어느 한 참가자가 난입하여 부양의무제, 장애 등급제 폐지를 요구했고 진행자는 사태를 진정시키며 대선 후보들을 그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다른 후보들은 그 질문에 각자의 생각을 밝히며 정상적인 대답을 한 반면에 문재인은 뜬금없이 페미니스트 대통령, 성평등 세상, 여성들의 마음 운운하며 이상한 답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지정책, 장애인 복지정책으로는 부양의무제나 등급제라고 하는 게 매우 비인간적이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5년 전부터 이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돼야 된다고 이미 그때 공약했고 진짜 부양의무제 폐지돼서 우리 장애인들 1600일 가까운 농성 이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오늘은 성평등 세상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여성들의 어떤 마음, 아픔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되어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17년 7월 6일 독일 퀘르버 재단 초청 행사에서는 질문자가 한미 관계를 몰았는데 시진핑, 사드 얘기를 하며 한중 얘기로 동문서다.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 관계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시진핑 주석과 개별 회담을 가졌습니다. 아직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이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는 서로 의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때 외신 기자가 하는 질문은 아예 이해도 못해서 되물었는데도 대답도 제대로 못해서 질문받은 문재인이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너무 답답했는지 옆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대신 답변하는데 문 대통령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지금 군사적인 획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군사적인 증강이 방금 한 번 더 되풀이 주시려니까 군사 자산 획득을 말한 건가요? 안 그러면 군사적 긴장을 말한 것인가요? President Trump said you would be making military purchases, military equipment. What does that signal, and is it a change?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군사적인 획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어느 쪽을 질문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Margaret, I may add to that the 첨언하겠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수많은 기자회견, 대국민 발표 때 보인 문재양의 답변들은 너무 모호하고 빙 둘러서 말하고 질문에 도대체 무슨 답변을 하는지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의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 문문서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대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국민들의 관측이 기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현실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치아와 뇌 건강을 구글링하면 수두룩하게 나오는 치아와 치매와의 연관성. 치아 건강이 무너지면 인지 기능이 저하. 이가 많이 빠진 사람은 뇌 질환 위험 최대 4배 높다. 건강한 치아는 치매 예방의 1등 공식.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이가 시리고 아플 때 머리까지 아픈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치아와 뇌는 물리적인 위치로 보나 신경 생물학적으로 보나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무려 11개의 치아가 빠져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2개의 어금니가 더 나빠져서 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결국 총 13개의 발치로 이가 없는 문재인은 누가 봐도 치매 등 뇌 관련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정황 증거들이 문재인은 치매라는 걸 가리키고 있는데 도대체 민주당은 왜 엄한 사람을 고소고발로 입막음하였고 무슨 근거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이제는 유튜브까지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려 합니까? 누구보다 허위사실 유포하고 가짜뉴스를 교묘하게 생산하여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여당이 된 것이 지금의 민주당, 문술남들 아닙니까?